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송 부시장이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배경과 조국 전 법무장관 기소장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영장은 대다수가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랄까 뭐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서 또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았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려는 지난번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관련해서 또 영장을 기각했죠. 건강상의 사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견주어서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지 않을까, 기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또 다르다. 이 사건의 경중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무게와 이 사건에 갖고 있는 무게는 다르다. 이 사건은 지금 청와대 등 권력의 핵심부가 하나의 그런 이 선거에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계획된 어떤 그런 그 공무원들의 그 선거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혐의가 지금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지난번과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왜 정호성 실장과 정호성 비서와 안종범 실장의 이 데이터 수첩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메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엄중하게 당시에 범죄 소명하는데 증거로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또 이제 이 채택이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송병기 부시장이 갖고 있었던 업무 일지, 본인은 뭐 메모라고 주장을 하지만 업무 일지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날짜별로 일어난 이 상황들, 현실로 일어난 상황들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업무 일지하고 현실로 일어난 상황들이 아주 싱크로율이 거의 99.9%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균형발전 비서관을 만나야 된다든지, 뭐 사회정책 비서관을 만나야 된다든지, 또는 임동호라는 당시 경쟁자를 제거라고 빼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경선 없이 이제 단수로 이제 출마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증거로서 빼박이다. 아까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뭐 이념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지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명판사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나 아니면 그 구속 사유에 대한 이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 수사 자체도 미흡했다. 수사가 미흡했다라고 아예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뭐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에 따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장 전담 판사의 어떤 성향,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판사가 특정 권력과의 친소관계라든가 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다 한다면 과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죠. 우리 사회가 점점 사법부로 완전히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권력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이야말로 국민들이 전부 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해야만 이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하고 사법 체계와 또는 그 공권력에 대해서 믿음을 갖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국민들이 공권력을 믿지 않는 거죠. 예. 공권력을 믿지 않으면 가장 사회 질서, 기본적인 질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권력을 못 잡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해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뭐 그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이 뭐 갈등 비용을 확산시키게 만드는 그런 그 기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적될수록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야기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은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어떤 예고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장도 지금의 강행처리 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뭐 대통령의 측근이든가 대통령이 손들어준 사람이 공수처장을 맡게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될 경우 공수처장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수사의 결과가 확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덮어버릴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문제가 되는 것도 대부분 일반 범죄 사건이 아니고 권력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과거 적폐 청산 때야 뭐 착착착착 다 내줬죠. 그렇죠. 그때 기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거의.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사실 검찰 권력,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 독점을 했으니까 검찰의 권력이 가장 큰 게 사건을 수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건을 덮는 권력. 그렇죠. 그게 제일 가장 무서운 큰 겁니다. 권력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에도 없었던 거 4+1에서 슬그머니 띄어넣은 게 바로 어떠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건 간에 인지를 하면 바로 통보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한 이후에 그 수사 재개할지를 회신을 기다려라. 그렇게 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과 관련돼서 인지하면,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거 시작도 안 하고 인지하는 즉시 보고를 해서 이쪽에서 알아서 너 수사에 아니면 수사하지 마. 수사 검열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결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어찌됐든 이 모든 권한을 전부 다 공수처가 다 안게 되고 그렇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다 정하게 되고, 또 한 가지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이런 명정원 판사의 이런 행위만이 아니라 사실 상당 부분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가진 또는 특정한 그런 이 집단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 정권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판결 내지는 재판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서 벌써 2번이나 이 헌정 질서 파괴와 관련된 하명 수사, 공권력 개입 수사와 관련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셈이 됐거든요. 하나가 바로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꺾였고 이번 지금 송병기 부시장 것도 꺾여버리면 당장 이 김기현 하명 수사와 관련된 것은 검찰이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사의 동력이 사실상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앞서도 이 국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이 범죄의 성격, 또 공모 여부, 공무원과의, 그리고 송병기가 당시에 신분이 공무원이었냐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는데, 물론 뭐 판사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대다수 법조 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인은 상식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도
강력한 성명을 냈더라고요. 납득하기 어렵다고. 근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범죄의 성격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반 개인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 아닙니까? 또 공모 여부는 명백하잖아요. 송병기도 누구 만났다는 거, 공무원들과 만나서 이러이러한 공약도 만들고 했다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기각을 결정해놨고 거기에 꿰맞추기로 말하자면 결론을 내려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까지 그 구속 영장 기각이나 혹은 발부 사유 결정문을 보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저는 언제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사가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런데 이 부분을 자기는 이렇게 봤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 그런 이 전개 과정이 늘 있는데 이번 결정은 완전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느껴져요. 판사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유재수 감찰문건 사건에 조국 영장 발부를 기각했을 때도 그거 보면은 판사가 참 애를 많이 쓰고 마음에 고심을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새벽 1시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새벽 1시까지 있었더라고요. 법률 전문가들은 보면 이렇게 좀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시간을 끌면서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고 어떤 경우는 다른 책 보고 있던 경우도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처럼 관련인들이 한둘이거나 이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당과도 연관돼 있고 또 청와대에 또 각각 이 민정수석실만이 아니더라고요. 균형자치발전이라든지 사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 공무원들하고도 연결돼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업무일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일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이 적시가 되어 있으므로 범죄로서의 범죄 성격이 굉장히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과의 연계, 공모 여부는 사실상 이 송병기라는 사람이 1인 3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자기가 검찰에 나와서 본인 이름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또 현직 공무원인 것처럼 또는 하나는 또 퇴직 공무원인 것처럼 다른 직급의 그 공무원들로 위장해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럼 위장해주게 이렇게 들어준 경찰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가 뚜렷이 지금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사유가 모두 다 지금 정황상 또는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증거와 비추어 봤을 때 상당 부분 범죄에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칼에 단언하듯이 이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법조계에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병기라는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려야 청와대의 어떤 윗선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실무자급, 비서관급 사원을 넘어서 말하자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송철호 씨의 강력한 경쟁 상대자가 후보를 사퇴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지금 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게 관련된 사람들은 한병도 청와대 전 정무수석,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위에 지금 VIP라는 이름까지도 송병기 업무수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은 송병기의 구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막혔어요. 검찰로서는 그렇다고 지금 물러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의 전 수석과 관련해서의 영장 기각보다 이번이 훨씬 더 타격이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 부분은 가장 첫 번째
단추거든요. 네, 첫 단추. 네. 이 지금 송병기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될 건 업무 수첩만이 아니라 업무 수첩과 관련돼서 하나씩 지금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상당 부분 20일 최장 20일간의 인신 구속 이후에 압박과 함께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확산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순을 밟아야 되는 디딤돌인데 이 디딤돌이 지금 사실상 불구속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해당 관련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앞으로 어떤 수사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검찰로서는 다시 재보강 수사를 해서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도 지금 미흡하다니까 네. 그 수사를 더 해가지고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거는 지금 판사가 너네 소명이 안 됐어라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소명을 더 해야 당연히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이거 청구를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든 안 받았든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너는 수사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금 오명을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유라면 모르겠는데 수사 제대로 못했다는 사유라면 뭐 이를 악물고라도 그럼 증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어쨌든 조국 영장 구속 영장 기각 또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이런 것들을 보면은 권력 핵심부가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가 칼날이 미치는 것을 총력 저지 내지는 봉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전력 투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혐의였잖아요. 하나는 뭐 이 지금 불구속 기소권이 나온 그런 이 개인 비리와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의혹, 이 마지막으로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하명수 사건인데. 제가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어떤 그 분위기가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사실 저희들은 다 4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예. 완전히 강변하고 이 온갖 그런 그 해괴한 논리로 방어를 해왔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아주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VIP라는 이름이 직접 나왔으니까요. 예.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다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한테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 수도 있죠. 무슨 기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런 작전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을 드러나면 대통령 선이 아니라 내가 다 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과연 이 정부에 있을지.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건 밑에서 그냥 막아라. 라고 그냥 윽박지르는 수준? 뭐 윗선만이 아니라 중간 몸통조차도 밝히면 안 된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검찰이 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네. 지난번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네. 그동안 뭐 대다수 내용들은 알려졌지만 이번에 그렇죠. 정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게요.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진짜 여죄 여부를 떠나서 한 집안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뭐랄까요 그 교육 가정교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들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에 다니고 있는데 아들과 관련돼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대학생으로서 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이 부모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지각했다. 그럼 지각 사유서 아니 조지 워싱턴 대까지 갔으면 아니 무슨 사유서 하나 못 씁니까? 그거를 부모가 대신해 줬다. 또한 무슨 그 수강 신청하는 거 그걸 다 부모가 또 대신 뭐 해줬다. 또 이 장학금 신청과 관련해서 사실 다 이 학생 본인 스스로 유학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랑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잖아요. 그걸 또 전화로 또 교수한테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봐달라고 전화를 했다. 이거 치맛바람 바짓바람을 조지 워싱턴 때까지 한 건데 여기까지 범죄 여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범죄 여부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대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리 시험을 쳐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서울에 있는 부모들이 대리 시험을 쳐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2017년 10월 달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10개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10개를 바로 보내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10개를 받고 조국 부부가 이런 식이죠. 야, 당신은 뭐뭐 몇 번 몇 번 해. 나는 몇 번 몇 번 할게. 그래갖고 둘이서 분담을 해서 답을 써줘갖고 보내줬다는 겁니다. 몇 학점 받았게요? A 학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긴 뭐 저기 두 교수가 그 달라붙어서 했으니 뭐 A 학점 못 받으면은 이 사람들의 정말 그 지적 수준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안 그쳤더라고요. 그 해 또 그 2016년도군요. 그 해에 12월 달에 또 한 번 해요. 또 아들이 아유 엄마 아빠 도와줘 했더니 아버지가 한 말이 가관입니다. 야, 지난번에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가독성이 떨어져. 이번에 이메일로도 보내. 이메일로 받아갖고 또 해줬다는 겁니다. 즉, 이번, 영장에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런 이 공무를 방해한, 업무를 방해한 그런 혐의까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정말 스카이캐슬은 저리 가라 할 정도고 이분들은 뭐 외고등 특목고도 없애자면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외고 보내고 반미를 부르짖으면서 또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하는 유선이 정말 그 이전에도 다 드러났지만 이번에 보니까 참 해도 넘어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있는 최강욱 이 비서관이 자신이 있던 그 법무법인에서 그 아들, 조국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또 발급을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공직기강을 말하자면 일선에서 총괄하는 사람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부정행위를 하고도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거꾸로 그 청와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허위로 이 그 사적인 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위로 뭔가의 증명서, 공문서 위조나 사문서 위조를 했다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거기서 당연히 그것을 당장 감찰해야죠. 감찰을 해야 되는, 자기가 그것을 감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사실 옛날부터 좀 알려졌지만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인데 서로 굉장히 친했다 그러죠. 선후배 관계로. 서울법대 선후배에다가 그 최광욱 비서관이 서울법대에서 석사 학위 논문 쓸 때 또 지도교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계에서 서로 원래 제대로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관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제가 이건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정상이? 그래야 그게 그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공직기강 비서관인데요.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위에선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끊어준 거죠. 그걸 받아든 조국 수석은 다음 해에 또다시 이것을 받기가 좀 그러니까 아예 위조를 했죠. 이 한번 받은 증명서를 갖고 날짜를 위조를 했겠네요. 날짜를 위조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법무법인 청명으로부터 인턴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또 뭐 충북대 로스쿨 그 입학원서에 다 그걸 활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 어쨌든 뭐 조국의 이런 여러 가지 위선적인 행동이 명백히 드러났고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행위에 가담을 했다 한다면은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또 대통령에 대한 A 차원에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데 불러도 가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오만 방지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 검찰에서 소환을 계속 했는데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이 민정수석실과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검찰 아닙니까? 예. 자신들이 검찰의 그런 이 법 질서 수호에 대한 체계를 무너뜨린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 차라리 자기가 옷 벗고 뭐 소환을 불응하든가, 최소한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 현재 공권력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위치니까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적인 그런 행위인데, 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적인 행위를 한다? 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 결과에 대해서 태산명동서 일필이다. 쥐새끼 한 마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쥐새끼 한 마리가 저지른 일입니까? 아니 11개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요? 아니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사실 이거 이렇습니다. 이 조국과 관련해서의 세 가지 큰 혐의가 큰 바운더리 있는데 원래 검찰은 두 번째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에서 구속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걸 불구속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속 사유로 넣을 수는 없어서 최소한 정경심 부인 정경심과 관련된 문제는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으므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불구속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미 결정을 하고 이것을 구속 영장을 지금 신청한 것인데 이것을 놓고 마치 이 구속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라고 하는데 11개 혐의를 제대로 읽어나 봤나 청와대가 정말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좀 창피할 정도예요. 어쨌든 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수처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처리가 된 상황이어서 그런지 또 권력과 이렇게 맞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언급을 직접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21대 총선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울산 사건을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빗댄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네,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 그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검찰총장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지금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건이 사실은 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공권력의 선거 개입.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안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혹은 당장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만 보면서 바른 길을 걷자라고 지금 메시지를 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면서라는 말이 상당히 사실 의미심장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검찰은 완전히 그 일부 그러니까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악마 소리를 듣고 민주당 의원이 그랬잖아요. 악마의 손길 뭐 이렇게 표현했고 악마로 지금 표현되고 있고 현 정부도 완전히 비난을 매일같이 쏟아냅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국민 응원, 국민 지지밖에 없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외로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식의 어떤 뭐 함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청와대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래내기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줍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를 연초에 임명을 강행해서 인사권을 내세워서 윤석열 라인을 잘라내고 또한 권력 핵심부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봉쇄하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종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또 상당 기간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힘이 바로 윤석열 총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새해 첫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